날개를 이쑤시개처럼 얇게 만드는 이유는 풍력 발전기는 사실 이 바람에 직접 미는 힘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바람이 밀어주는 거 아니에요? 그거보다는 네, 여러분 다시 제로 에너지 바를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제로 에너지 바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문 연지 한 2달 됐는데 에너지 바인데 에너지 이야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은 에너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에너지 중에서도 특히 이제 해상풍력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해상풍력 하면 여러분들 익숙한 이슈가 있을 거예요. 뭐 어민들이 반발을 하고 뭐 아니다, 뭐 거기 뭐 어장이 오히려 더 좋아진다,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저희는 그런 이야기하지 않고요. 오늘 어디서도 들어본 적 없는 해상풍력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거의 이건 단독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텐데요. 네, 그 이야기 해주실 정윤식 연구원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산업법인 넥스트에서 연구하고 있는 정윤식이라고 합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 해상풍력을 비롯한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늘릴 수 있을까라는 주제에 대해 주로 연구를 하고 있고요. 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거의 뭐 단독이다 이렇게 잔뜩 초를 쳐놨는데 네, 그 이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제가 평소에 풍력 발전기에 대해서 너무 궁금한 게 있었어요. 그냥 개인적으로 정말 궁금한 게 있는데 이걸 딱히 어디 물어보기도 좀 약간 뻘쭘하고 인터넷에 찾아봤는데 또 너무 설명이 어렵고 이래가지고 제가 모신 김에 좀 그것부터 여쭤보고 시작하려고 해요. 어렸을 때 만들었던 바람개비, 이거 날개 몇 개죠? 4개죠. 4개고 풍차도 날개 보통 4개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보는 풍력 발전기는 거의 날개가 다 3개란 말이에요. 왜 그런 거예요? 그게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이겠지만 공학자들이 이것저것 실험을 해보고 다 따져보니까 3개를 달았을 때 가장 효율적이다 라고 연구를 해서 지금은 3개를 쓰고 있어요. 이론적으로 보면은 날개를 많이 달면 달수록 발전량이 올라가는 건 맞거든요. 그런데 이 날개 하나의 길이가 이제는 100m가 넘어가고 무게도 이제 막 55톤 이렇게 가까이 돼요. 날개 하나가요. 날개 하나가 55톤이에요? 날개 하나가요. 와. 그러다 보니까 이게 3개를 달아도 이게 160톤이 넘어가거든요. 네. 그럼 이 무게를 이 풍력 타워가 버텨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근데 이 상태에서도 이거를 막 4개, 5개 달아버리면은 이제 이 타워가 이 무게를 버티기가 힘들어서 안정성에 대한 이슈가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안정성 때문에 발전 효율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날개 하나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이게 이 날개를 최대한 가볍고 튼튼하게 만들어내다 보니까 이 탄소 섬유나 유리 섬유 같은 비싼 재료를 이용을 해요. 그냥 철 아니었어요? 네,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플라스틱 같은 걸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날개를 더 달았을 때 얻는 경제적 이익이 그렇게 크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어떤 안정성 이슈 그리고 비용적인 이슈 때문에 지금은 3개를 쓰는 게 거의 보편화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더 달면은 전기가 많이 만들어지긴 하는데 그러자니 사실 득보다 실이 많다. 이런 맞습니다.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더 궁금한 게 있었어요. 아까도 지금 말씀하실 때 풍력 발전, 그러니까 날개 말씀하실 때 요렇게 했잖아요. 요렇게. 이렇게 약간 이쑤시개 같이 생겼단 말이에요. 길게.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넓으면 이렇게 바람도 잘 받고 해서 빨리 돌아가지 않을까 싶은데 왜 이렇게 얄쌍하게 만드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그리고 아까 뭐 55톤 말씀하셨는데 엄청 크잖아요. 왜 이렇게 큰 건지 그것도 사실 궁금해요. 풍력 날개를 이쑤시개처럼 얇게 만드는 이유는 그런 얇은 구조가 공기역학적으로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는 아니 이 날개의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바람도 그만큼 잘 받아서 더 잘 돌아가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돛담배 같은 경우에는 그게 맞거든요. 왜냐면 이게 넓을수록 바람을 잘 받으니까 더 잘 가요, 배가. 그런데 풍력 발전기는 사실 이 바람에 직접 미는 힘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바람이 밀어주는 거 아니에요? 그거보다는 양력이라는 힘 때문에 풍력 발전기가 돌아갑니다. 양력? 많이 들어봤는데. 아마 중고등학교 과학 시간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비행기가 뜨는 원리 관련해서 공부하시면서 양력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 비행기도 이게 아래에서 위로 공기가 때려서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 비행기가 빠른 속도로 달리면은 비행기 날개 기준으로 위쪽에는 공기가 빠르게 흐르면서 베르누이의 원리에 의해서 압력이 낮아지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압력이 높은 아래에서 위쪽으로 양력이라는 힘이 발생을 합니다. 네. 공기는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흐르니까 얘가 이렇게 기압차에 의해서 뜨는 힘이 생기는 거지 바람이 밑에서 위로 불어서 뜨는 게 아니라 네, 그래서 이 양력이라는 힘 때문에 비행기가 날아가는 건데 이 똑같은 원리가 풍력 발전기에도 적용이 돼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 풍력 발전기도 아까 말씀드린 양력이 날개가 돌아가는 방향으로 힘을 가해주게 돼서 돌아가는데 이때 만약에 이 풍력 날개가 너무 넓고 두꺼워 버리면은 그만큼 공기 저항을 굉장히 많이 받겠죠. 그럼 이 공기 저항은 양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이 생성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날개가 넓으면 넓을수록 발전기가 더 안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두 번째 말씀하시는 왜 이렇게 크게 만드냐에 네. 대한 질문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연히 발전 효율이 더 올라가니까 그렇게 네. 만드는 거겠죠. 네. 하나의 예로 나사가 있고 네. 이거를 렌치로 돌리고 싶어요. 네. 그럼 이 렌치의 머리 부분을 잡고 돌렸을 때보다 네. 이 끝 부분을 잡고 돌렸을 때 네. 똑같은 힘을 줘도 이 나사가 그쵸. 더 잘 돌아가시는 거를 경험하셨을 거예요. 상식적으로 예, 알죠. 네. 네. 이 풍력 발전기도 똑같거든요. 이 풍력 발전기의 날개가 길면 길수록 이 풍력 발전기 같은 속도로 돌아가도 그만큼 터빈을 더 강한 힘으로 더 효율적으로 돌릴 수가 있는 거죠. 이거를 공학에서는 토크라고 말을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얘는 앞으로 계속 길어지는 경쟁을 하나요? 네, 지금은 네. 뭐 어느 정도 한계가 있겠지만 네. 지금은 계속 커지는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요새 이제 뭐 큰 해상풍력 발전기다라고 하면 보통 길이가 얼마나 돼요? 그 날개 하나가 한 107m 정도 되거든요. 107m. 그래서 이 전체 지름으로 생각하면 한 220m 그렇게 됩니다. 와, 엄청 크네요. 예전에 네.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 100m 달리기 했던 거리 생각하면 그거만큼의 그거의 하늘에 2.2배죠. 와, 엄청 기네요. 이렇게 크기 때문에 사실은 이 해상풍력이라는 걸 설치할 때 꼭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게 있다면서요. 오늘 이제 네. 그게 이야기할 주제죠. 네, 맞습니다. 뭔가요? 이 해상풍력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이 해상풍력의 지원 항만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원 항만. 네. 네. 이 크게 해상풍력 관련된 항만이라고 하면은 네.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음, 제조 항만, 음, 설치 항만, 그리고 유지 관리 항만이 있는데요. 이 제조 항만은 이 공장에서 풍력 발전기 부품들을 뭐 예를 들어서 타워나 날개나 이런 타워들을 네. 만들면은 이것들을 배에 선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항만을 제조 항만이라고 해요. 그럼 왜 굳이 배에다가 실어야 되느냐에 네.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네. 육상 풍력 날개 같은 경우 트럭으로 옮기거든요. 네, 봤어요. 사진으로 봤어요. 근데 그 트럭의 최대 길이가 한 27m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아, 그러면 안 되겠다. 네, 그러니까 27m 트럭으로 100m가 넘는 날개를 옮기는 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죠. 네. 또 뿐만 아니라 이 요새 나오는 터빈 같은 경우에는 무게도 500톤을 넘어가는데 이거를 육상으로 옮긴다?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일단 도로 다 패고 난리 나겠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배로 운송을 해야 되는데 그 배로 선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를 제조항만이라고 하고요. 네. 두 번째는 설치항만이라고 있습니다. 이 설치항만은 말 그대로 이 해상풍력 발전단지의 설치, 건설을 도와주는 항만을 설치항만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설치항만은 이 제조항만으로부터 운송되는 부품들을 임시적으로 보관을 했다가 이 해상풍력 전용 설치 선박이라는 게 있거든요. 전용 설치 선박. 네. 그러니까 이 해상풍력 건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박이에요. 그래서 이 해상풍력도 그냥 이게 알아서 꽂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이것도 이런 엄청나게 큰 크레인으로 들어서 이거를 꽂아야 되는데 그러한 시설을 모두 탑재하고 있는 선박을 해상풍력 전용 설치 선박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만약 여기 이렇게 꽂을 거예요. 네. 꽂을 거면 여기서 이제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네네. 떠서 작업할 수 있는 그 배를 말씀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설치 선박이 이제 설치항만으로 와서 보관 중인 부품들을 선적을 해가지고 발전단지까지 가져가서 설치를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을 도와주는 항만을 설치항만이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지관리 항만이라고 있는데 이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다 건설하고 나면 이제 운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아시다시피 이 바다 환경이 굉장히 거칠어서 이게 고장이 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고장이 나기 전에 고장을 방지하려면 이제 미리미리 가서 점검도 해줘야 되는 거죠, 네. 주기적으로. 그때 이 유지 관리를 할 수 있는 인력들이 상주하거나 아니면은 이런 유지 관리에 쓰이는 선박들을 정박할 수 있는 항만을 유지 관리 항만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세 가지 있다. 제조,
항만, 설치 항만, 유지 관리 항만 세 가지가 있는데 오늘 이제 윤식님이 특별히 이제 주목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해 주실 게 설치 항만이라고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사실 맞습니다. 그냥 언뜻 들어보면 이게 제일 별거 아닌 것 같거든요. 왜냐면 얘는 그냥 약간 물품 보관소 같은 느낌? 근데 왜 하필 여기에 주목을 하신 거예요? 이 설치 항만이 앞에서 말씀드린 다른 두 항만보다 네. 이 요구 조건이 훨씬 까다로워요. 요구 조건, 입지 조건? 네, 뭐 입지 조건이라던가 네. 이러한 앞에서 말씀드린 기능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 항만이 최소한으로 갖춰야 될 그런 조건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게 굉장히 까다로운 편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이 설치 항만은 이 부품들을 임시적으로 보관한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 보관 장소가 굉장히 커야 되거든요. 부품들이 크니까. 네, 부품들이 네. 굉장히 크니까요. 네. 그래서 해외 연구에 의하면은 네. 1기가와트의 발전단지를 2년 안에 건설을 하려면은 2년 안에. 22헥타르 정도의 보관 장소가 필요하다고 해요. 22헥타르면 축구장 30개 정도의 크기거든요. 축구장 30개요?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면적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풍력 부품들의 무게가 굉장히 무겁잖아요. 네. 그래서 이 무게를 버텨줄 수 있는 땅이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땅 보관 공사 같은 것도 충분히 수행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이 설치 항만과 발전단지 사이에 다리가 없어야 돼요. 왠지 혹시 아시나요?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네네. 걸리적거리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다리가 네. 이순신 대교라고 있는데 네. 그게 한 80m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요새 나오는 풍력 발전기 타워는 120m가 넘어가요. 눕혀서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어떤 안정성의 이유 때문에 네. 요새는 거의 세워서 운송을 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중간에 이런 다리가 있으면 이게 다 걸려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조건도 필요하고 또한 뭐 충분히 깊은 수심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설치 선박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겠죠. 이 설치 선반이 안정적으로 접안할 수 있도록 네. 충분한 접안 시설 길이도 보장이 돼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요구 조건이 까다로워서 네. 현재 있는 우리나라에 있는 항만으로는 사실 그거를 다 소화할 수가 없어서 많은 투자가 좀 필요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새로 조성을 해야 된다. 네. 그러면 왜 굳이 그거 없으면 안 돼요? 그냥 이렇게 제조 항만에서 바로 실어다가 거기서 설치하면 되잖아요.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데요. 뭐 예를 들어서 제조 항만에서 그냥 설치 선박이 가가지고 부품 실어가지고 그냥 발전단지까지 가면 안 돼? 라고 충분히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건설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이 설치 선박 하루 이용료가 얼마인지 아세요? 모르죠. 하루에 3, 4억 정도 든다고 해요. 하루 이용하는데 3, 4억이요? 하루 이용하는데 3, 4억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네. 뭐 인천 앞바다에 뭐 내가 1기가와트 정도의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건설하고 싶어요. 네. 근데 터빈 제조 항만은 뭐 남해, 창원 쪽에 있어요. 네. 그러면은 뭐 이 터빈의 용량이 한 10메가와트 정도라 가정하고 네. 뭐 한 번에 두세 개 정도 실을 수 있다고 하면은 최소한 30번은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그럼 그 기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리잖아요. 네. 그럼 그만큼 설치 선박을 오래 써야 되죠. 네. 그럼 그만큼 사용료가 너무너무 많이 증가를 하게 되는 거예요. 네, 진짜 그 실어 나르는데 돈 다 쓰겠네. 네. 그런데 만약에 내가 발전단지 근처에 있는 인천 신항을 설치 항만으로 만약에 이용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그러면은 이 터빈 제조 항만에서 인천 신항까지는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바지 선박이나 아니면은 화물 운반선 같은 걸로 먼저 운반을 한 다음에 요 발전단지와 인천 신항 사이 요 짧은 거리만 설치 선박으로 왔다 갔다 하면은 내가 건설 비용을 훨씬 많이 줄일 수가 있는 거죠. 설치 항만의 존재는 이런 개발 사업자들의 비용을 굉장히 많이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 비용상의 이유가 크군요. 네, 비용상의 이유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은 우리 해상풍력 그 많이 하는 뭐 이제 유럽 북쪽 국가들 그런 데는 네네. 그럼 보통 설치 항만을 두고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나요? 네, 그 유럽에서는 사실 지금까지의 유럽에 설치된 해상풍력의 80%를 하나의 설치 항만이 지원을 했어요. 엄청 큰 건가 보네. 덴마크의 SBL 항만이라고 있는데 네. 그게 면적이 66헥타르거든요. 보관 장소 면적이 16헥타. 아까 축구장 100개 크기 정도인 거죠. 그쵸? 엄청 크네요. 그래서 유럽은 그런 큰 항만을 만들어서 그런 설치 항만으로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시간 정윤식 연구원과 함께 풍력 발전기가 왜 이렇게 클 수밖에 없는지 그 이야기와 함께 그렇게 크기 때문에 우리가 해상 풍력을 설치하려면 그걸 지원해 줄 수 있는 지원 항만, 특히 설치 항만이 굉장히 중요하다. 비용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 나눴는데요. 아마도 이렇게 설치 항만에 주목을 한다는 건 잘 생각해 보면 뭔가 우리나라에서 뭔가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여기에 관심을 가지신 거겠죠. 네, 그래서 그 이야기는 2부에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